9월 23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은 코스닥 시장은 한 0.57% 정도 조정을 받아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뭐 조정이라고 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0.34% 정도 플러스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때는 외국인들 동향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일단 있죠. 오늘 전반적인 외국인들 흐름은 역시 이제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들 매수가 일단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1938억 정도 순매도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외국인들은 일단 코스피 시장은 위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래쪽으로 방향 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선물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콜옵션하고 풋옵션을 보게 되면 콜옵션은 매수로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수익 나는 구간, 그다음 풋옵션도 일단은 매수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수익 나는 구간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포지션 자체는 시장이 벌어지면 수익 나는 쪽으로 일단은 가는 것 같고 시장이 중간에 멈춰 있으면 일단은 마이너스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선물에서 매도를 하고 옵션은 양쪽으로 벌어지면 수익 나는 쪽으로 간다라는 점을 일단 본다면 외국인들은 일단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일단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특히 아래쪽으로 크게 밀리더라도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주식 선물은 현물에서는 주식을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식 선물은 또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약간은 매도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일단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애매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항상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투자자 분들께서 주식이 좀 많이 불안해서 팔면은 계속 가더라 뭐 이런 부담감 섞인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잠깐만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코스피 시장의 지금 저점이 3,406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3,406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그게 뭐 무리 없는 걸로 일단 보고 갑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3,406이 깨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은 바뀌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추세 넘고 난 다음에 저점이 아직까지 밑에 있는 상태이긴 한데 84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844가 깨지지 않으면 무리 없는 걸로 보고 갑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꺾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종목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오르고 밀렸다가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가장 강한 흐름이라고 보는 거는 뭐냐면 앞에 여기 저항 있죠. 이 부분이 깨지지 않고 반등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센 걸로 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요게 이탈을 하게 되면 저점까지 일반적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요 저점까지 밀리면 패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면 그냥 상승 추세로 가는 거고 아래쪽 저점까지 밀렸다 반등을 하면 요거는 일단 패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종목이 상방으로 올라갈 때 추세대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눌리는 게 사실은 무섭지 않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얘가 많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패턴으로 움직인다면 패턴은 조금 지겨울 따름이지 상방의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형 패턴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전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종목은 크게 뭐 무리 없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 맥점 자체가 이제 코스닥 시장은 844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3406포인트 정도가 되는 거니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크게 부담 없이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일단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정 받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겠죠. 그렇죠? 거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 크게 사실은 뭐 무리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강하게 가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선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셀트리온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패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패턴이 하나가 있죠. 길게 보면 이렇게 수렴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고 수렴이 아니면은 약세 직각삼각형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강하게 올라는 오고 있지만 바로 위에 저항이 하나 있네요. 저항선을 조금 더 자세하게 꺼보면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대충 끌 때도 있고 좀 자세하게 꺼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건 지금 올라오면 184,000원짜리 저항입니다. 기억은 일단 해두시고 셀트리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넘고 난 다음에 저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고 있는 패턴 아예 넘고 난 다음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는 또 재밌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냐 하면 지금 사실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나쁘거나 한 종목은 아닙니다. 미국이 관세라든지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여파들은 일단 있습니다만은 원래 셀트리온은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원래 예상하는 EPS를 보면은 거의 사상 최대치거든요.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고 근데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은 걸리더라도 여기 안에 박스로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패턴 돌파하면 박스권 상단인 한 30만 원짜리까지도 한번 노려줄 수는 있을 걸로 보이니까 관심 종목으로 일단 잡아놓을까요? 종목으로 편입하고 패턴 돌파하면 돌파부터 공략하는 패턴을 처음에 돌파할 때는 선발대 정도만 가능합니다. 패턴을 처음 돌파를 할 때는 보통 선발대 정도만 가능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강세 보이는 종목은 일단 SK스퀘어가 여전히 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오릅니다.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계속 노리고는 있는데 이게 음봉으로 이러니까 조금 애매하죠. 음봉으로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반등은 하고 있는데 한 템포 늦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그래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고점까지 돌파를 하는 걸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96,800원 돌파부터 돌파 안착입니다. 이거 안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앞쪽에 저항선 돌파할 때 음봉으로 좀 많이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돌파 안착하는 모습 보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요번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관세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사실은 지금 분위기로는 삼성전자도 아니고 SK 하이닉스도 아니에요.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예 52주까지 돌파를 하고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뭐 미국 회사니까 관세에 대한 영향이 일단 없고 그 다음에 지금 HBM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죠. 제가 왜 갑자기 이게 한미반도체를 펼쳐놓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일단은 보여드렸냐 하면 테크놀로지가 한미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관세 부분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쪽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래 있던 저항선 자체를 조금 높여서 조금 보수적으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반도체 후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미 반도체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올라갑니다. 아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저점을 한 번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45,250원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은 이거를 다 달아버렸네. 그쵸? LG화학은 잘 버티고 있고요. 하나오션,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여기 계속 매물이죠. 그쵸? 요거 돌파가 되면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기억을 해놔놓고 포스코 퓨처엠은 가격 기준으로 46,500원 돌파부터 공식적으로 대응 가능으로 보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 여기 1번, 2번, 3번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성공을 하면 이전 상승폭 대비해서 50% 반등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가능성은 있어 보이니까 계속 관심 가져놓으시고 이거 만약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이탈가를 137,600원으로 지금 137,600원이 단기 137,600원 저점 정도가 되는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 삼성 SDS 반등 중이고 삼성 EA 반등 중이고 하나시스템은 뭐 하셔도 관계없어요. 저번에 얘기했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아직은 아니고 그쵸? 현대마린솔루션은 이게 오늘 반등이 나와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조선은 제가 미국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겠구나
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미국 간의 협상 자체가 굉장히 편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편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코롱 TCG는 오전에 한번 말씀해 드렸어요. 오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오르면 59,300원 언저리 저항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오스코텍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5부 동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큐리옥스, 아난티. 제가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은 가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자꾸 이제 북한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좀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된 문제를 해결을 좀 이렇게 원만히 해줄 수 있다면 노벨 평화상 부분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했었고, 이번에 우리 관세 관련된 부분이나 미국의 투자 부분의 얘기를 할 때도 계속 북한 관련된 부분들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경주에 왔다가 판문점을 한 번 더 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판문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벨 평화, 원래는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 2번을 하잖아요. 2번 하는 이유는 원래 이제 이게 예전에는 헌법상으로 뭐 아무 얘기가 없을 때도 2번 이상 안 하는 이유가, 워싱턴,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2번 했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미군 있잖아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미국에 있는 군대가 거의 워싱턴의 사병이었거든요. 야, 그러면 대통령 한 번 더 할만하죠. 근데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면 이거는 왕권이 된다 이러면서 물러났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제 2번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두 번째 그 연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연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번에 온 김에 김정은도 한번 만나고 갔으면 좋겠는데 기대고, 그쵸? 아마 약간 그런 기대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은 테마 정도로만 좀 여러분들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BHI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올라갑니다.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모멘텀이 사실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합병 모멘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로보티즈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고, 오정전조로 가시면 되죠. 테크윙 축하드리고 이제 80% 넘어갑니다. 유진테크도 잘 가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 출발합니까? 레이크도. 지금 레이크는 이전에 추세를 잡아주고 난 다음에 밑에 이렇게 지금 깔아놓은 상태죠. 전체적으로 보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박스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박스로 일단은 보고 있는 거고,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박스로 보고 있다면 가격이 이거는 13,000 정도 돌파 안착하면은 가능할 보입니다. 참고는 일단 하시고, 머티리얼즈는 14,200원 상 2만원짜리까지 상단이 2만원 목표가로 대응이 가능해 보이니까 그렇게 참고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실적이 이미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게 참고 일단 하시고, 젠백스 있고요. 젠백스도 관심은 가져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여러분들 보실 때 차트를 좀 길게 보기 시작을 하면 뭐가 보이냐 하면은 이 누림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누림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누림 가고 세 번째가 이렇게 누림이죠. 지금은 누림을 주고 난 다음에 누림이 끝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지금 약간 좀 서 있는 것 같은데, V자 비슷하게 올라오긴 했어요. 그쵸? 아직까지 움직임을 안 잡았고, 젠백스는 단기 매매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는 게 좋겠죠? 젠백스는 6만원 돌파 이후부터 공략 가능입니다. 지금은 하기가 애매하죠, 그렇죠? 참고 일단 하시고, PSK 홀딩스는 말씀해 드렸고 잘 가는 중입니다. 삼양 컴텍은 이제 반등해야 되는 자리까지 왔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 못하면 이상해지는 거고, 파도 끝이 없는 우리 파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해서 이전에 강세 보이던 종목군들이 같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은 일단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시장 안에서 대북 관련된 종목하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 로봇 대장주 이렇게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살아있는 모습이라서 시장이 흔들려서 그냥 부러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외국인이 오늘 포지션 자체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일단 있으니까 일단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